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의학용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주는 소화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학생들 교재 79페이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1장 심혈관계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소화기계라든지 신경계, 근골격계 이쪽은 좀 그 구조라든지 기능도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의학 용어가 많다 보니까 이 소화기계도 변함없이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란, 그래서 소화기계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계가 하는 주요 기능, 그래서 소화기계가 하고 있는 우리 몸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의학 용어로는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해부학적인 용어, 그 다음에 증상 용어, 진단 용어, 수술 용어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소화기계를 이제 배우면 학습 목적으로 소화기계의 주요 기능을 조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화기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고, 소화기계니까, 그래서 소화를 해서 그거를 우리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흡수 기능이 있고, 또 흡수되지 않은 그 노폐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잔여물 같은 경우는 또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는 배설 기능, 그래서 이 소화기계의 소화, 흡수, 배설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화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이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양소,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를 소화관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입자로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작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작 기능, 연동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작은 입자로 분해해서 소화시킬 수 있게. 그 다음에 소화시킨 후에 이 흡수 같은 경우는 분해된 최종 산물이 소화관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이 소화관의 그 근육 형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요 그 소화기관 안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제 점막을 통해 가지고 체내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의 각 기능에 해당하는 이제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호흡기계를 배웠는데, 호흡기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요 의학용어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용어는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자, 코 안은 우리가 비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이잘 캐버티가 이제 강,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을 의미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부비동, 파라네이잘 사이너스라고 해서, 사이너스는 그 캐비티하고 비슷하게 그 빈 공간을 또 사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부비동 또는 코 곁굴, 그래서 이제 그 파라 주변을 싸고 있는 이 부비동을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링스, 인두, 라링스, 후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를 통해서 코 안, 캐비티를 통해서 부비동을 지나서 파링스, 라링스 순서로 내려간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편도는 톤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예. 그래서 편도선염 하면 톤실라이티스, 그래서 톤실 하면 편도. 자, 그리고 우리 후두에서 그 기관지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막고 있는 덮개,
후두 덮개 또는 후두개라는 단어는 에피글로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두에 있는 그 소프트한 그 연골, 그래서 라린지얼 캐틀레지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컬 코드는 성대였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상부 호흡기계였었고요. 하부 호흡기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부터 이제 하부 호흡기계였었죠. 그래서 트라키아, 큰 10cm가 넘는 그 큰 통, 공기가 통하는 이 통로를 트라키아 기관이라고 했었고요. 자, 기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를 기관지라고 해서 브론커스 또는 브론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에서 기관지로 나가서 더 작은 새 기관지에서 이제 브론키올스라고 이제 새 기관지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그 포도송이 모양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정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을 꽈리 또는 페포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베올러스라는 단어도 썼었고 알베올리라는 단어도 썼었고요. 공기 주머니이다 보니까 에어색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진정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페포, 꽈리는 이렇게 알베올러스, 알베올리, 에어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 우폐, 좌폐, 폐는 렁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우폐, 좌폐다 보니까 끝에 s를 붙여서 렁스라는 단어도 많이 썼었죠. 우리 학생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막, 가슴막, 그래서 이제 플레우라, 흉막, 가슴막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흉막강, 흉막에 있는 캐버티, 흉막강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자, 그 다음에 다이아프람, 다이아프람 같은 경우는 우리 포유 동물에만 있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가슴하고 복부를 이제 나누는 막, 사이막, 그래서 다이아프람이라는 횡격막이라는 단어도 이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아스타이넘, 그래서 죄송해요. 자, 메디아스타이넘은 종격, 세로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양쪽 폐 사이 공간에 이제 메디아스타이넘이라고 해서 심장도 있었고 대동맥, 대정맥도 지나갔고 뭐 뒤쪽으로는 기관도 있었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용어로는 우리 호흡기계에서 안 빠지는 요 단어 중에 하나가 체인스톡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임종 전에 나타나는 호흡, 그래서 이제 교대성 무호흡, 그래서 호흡과 무호흡이 이 그 주기적으로 해서 교대로 발생하는 이런 호흡을 이제 체인스톡 레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과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숨을 빨리 쉬고 깊게 쉬는 요걸 이제 과호흡,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자기 숨을 다시 들이쉬는 이런 이제 대처 방법도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알러지성 비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너스에 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사이노사이티스라는 단어를 썼었고, 이 부비동염이 이제 전체적으로 범부비동염이 발생했을 때는 앞에다가 요 우리 그 팬데믹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팬사이노사이티스라는 범부비동염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자, 앞에서 톤실, 편도였었죠. 그래서 편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톤실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엑타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 늘어나는 거 확장되는 게 엑타시스라는 전미사를 써서 이제 기관지가 확장됐다. 그래서 브론키 엑타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스마. 아스마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천식. 자, 그 다음에 브론코제닉 칼시노마. 이제 그 기관지에서 생성됐다라고 해서 기관지 칼시노마, 암이 이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탈렉탁시스라고 해서 무기폐. 그래서 폐 공기가 없어지는 요 무기폐.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로 이제 확인을 해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엠피제마라고 해가지고 폐 공기증. 그 다음에 뉴모니아, 폐렴. 자, 그리고 뉴모코니오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직업병 산재 환자분들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탄광이라든지 뭐 석탄, 그 다음에 뭐 그 돌공장, 뭐 그 다음에 이제 폐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제 그 직업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진폐증, 뉴모코니오시스, 그래서 허파에 먼지라든지 뭐 그 다음에 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가루들이 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펄머너리 엠볼리즘, 엠볼리즘은 색전증이었죠. 그래서 이제 폐에 색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크로시스, 괴사가 된 것을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우라 이퓨전이라고 해서 흉막 삼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흉막 사이에 삼출액이 기본적으로 한 15cc 정도 이제 그 있어가지고 이중막이 협착되는 것을 방지했었는데 이 삼출액이 과다해져서 이렇게 늘어져서 이제 삼출액이 과다된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흉막 삼출 같은 경우는 플레우라 이퓨전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뉴모소락스. 가슴에 공기가 많은 요 기흉, 공기 가슴증을 뉴모소락스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액토미는 절제하는 것을 액토미라는 전미사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뉴모넥토미 하면 폐절제술. 그래서 허파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느냐, 아니면 한 옆을 절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한쪽 폐를 이제 절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었죠. 자, 그 다음에 PFT, 우리 이제 폐 기능 검사하는 것을 Pulmonary Function Test라고 해가지고 이제 PFT 검사,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폐에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 PFT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흉강천자, 가슴천자라고 해서 센테시스가 천자라는 전미사였죠. 그래서 소라센테시스 하면 가슴천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를 확인을 하면서 그 흉강에서 니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천자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기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 용어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그 되돌려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말해보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기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그래서 소화기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소화기계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 점막이 있고요. 점막 하층, 그 다음에 점막 하층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근육이 이루어져 있고 가장 마지막에 그 바깥쪽으로 장막. 그래서 소화기계는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기능은 조금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층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이 동정맥, 동맥, 정맥과 림프라든지 신경이 분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소화 운동이라든지 연동이라든지 저장 운동을 통해서 소화 운동을, 그리고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그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흡수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섭취된 음식물이 이제 흡수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져서 몸 안에 흡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소화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화관은 뭐 물론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m 정도의 긴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 인도, 식도, 위, 소장을 통해서 소화되고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 대장, 직장을 통해서 배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은 이제 각각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소화관 벽, 아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개의 벽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소화관에다가 부속 기관까지 합쳐가지고 소화기계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부속 소화기관으로는 침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죠. 침샘, 그 다음에 간도 우리가 이제 소화기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췌장, 이런 이제 그 부속 기관까지 합쳐서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도관, 덕트, 이 관을 통해 가지고 분비물의 소화라든지 흡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돕는 이런 그 소화기관이 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소화기관 벽은 이렇게 4개의 점막, 정막 하층, 근육,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같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 그림을 한번 이제 2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입, 그죠? 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셈이 이제 여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저작 기능을 통해서 넘어와서 이제 인두를 통해서 식도, 에스파거스,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12지장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이 12개 정도의 그 길이다라고 해서 12지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장이죠. 그래서 여기 회장, 이렇게 돈다라고 해서 회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공장이라서 빈 관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장,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대장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장은 이제 올라가는 횡행결장,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여기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행결장, 옆에는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그 S 모양이다라고 해서 S상 결장, 직장, 항문. 요게 이제 전체적인 소화기계, 여기에다 간, 담낭, 췌장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소화기계라고 하는데요. 자, 용어를 살펴보면 구강은 오랄 캐비티, 그래서 구강 통해 가지고 혀, 텅, 그래서 티스하고 같이 해가지고 첫 번째 소화 과정을 이제 앞에 구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링스, 인두를 통해서 에스파고스,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호흡기계에서 배웠죠. 그래서 인두에서 후두 쪽으로 해서 후두에서는
그 에피글로티스 후두개가 있어가지고 식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시간 동안에는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에스파고스 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블레더 담낭이 이제 간 뒤쪽으로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크레아스 이렇게 췌장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각각들은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소장에서 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상행 결장은 올라간다 라고 해서 ascending col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옆으로 간다. 횡행 결장은 transverse col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간다. 하행 결장 descending colon이고요. S자 모양 S상 결장은 sigmoid col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쭉 뻗었다 라고 해서 직장은 렉툼,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에이누스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오랄 캐비티부터 해 가지고 에이누스까지 쭉 소화 기계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오랄 캐비티, 이제 구강, 입 안이죠. 입 안 같은 경우는 입에서부터 목구멍에 이르는 입 안의 빈 공간을 오랄 캐비티. 캐비티는 빈 곳, 빈 공간이라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오랄 캐비티 구강에서는 음식물을 이제 섭취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소화라든지 발음 기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곳이 이 오랄 캐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립, 입술이죠. 이 립, 입술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입안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빠지지 않도록 담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혀나 뺨을 도와가지고 음식물이 잘 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을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게 립, 입술이고요. 텅, 혀죠. 예, 그래서 이 텅, 혀 같은 경우는 말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씹거나 저작 기능이라던가 삼키도록 연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도와주면서 음식물을 이 혀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립, 입술이죠. 네, 입술. 그래서 이제 윗입술, 아랫입술이 오물오물 하면서 이제 그 음식물이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립, 입술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페로타인 라페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입 천장의 요 솔기. 그래서 구개봉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 페로타인 라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불라, 목젖이죠. 예, 그래서 유불라 목젖은 이제 구개수라는 단어, 이제 구 한글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구멍을 파링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텅, 혀가 있죠. 네, 혀, 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 팰럿이라고 해가지고 하드, 딱딱한 이라고 해서 이 경구개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여기 입천장 위에 보시면 단단한 입천장이 있죠. 그것을 경구개, 하드 팰럿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 팰럿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개, 이 경구개의 뒤쪽에 소프트한 부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혀로 입천장을 살펴보시면 앞쪽은 조금 딱딱하고 뒤쪽으로는 좀 물렁물렁한 입천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개, 뭐 입천장에 있는 요거를 이제 그 팰럿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외설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그 페아로토글로살 아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입천장에 활 모양의 요렇게, 그래서 입천장 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구멍 편도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페로타인 톤실이라고 해가지고 목구멍 편도 여기가 이제 많이 붓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많이 부어서 염증이 생기는 건 또 이제 우리가 뭐 톤실라이티스, 우리 이제 호흡기계에서도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구강하고 인두 사이에 있는 요렇게 활 모양의 궁 모양의 국의 인두 궁이라고 해가지고 페로토파렌지얼 아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아치보다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조금 요 빨간색 유블라 목젖, 그 다음에 하드 팰럿 경국에, 뒤쪽에 있는 소프트 팰럿 연국에, 그 다음에 목구멍 편도, 그래서 페로타인 톤실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하드 팰럿과 소프트 팰럿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그 입안의 천장을 이루는 부분, 이제 구개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이 하드 팰럿 같은 경우는 앞쪽에 한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팰럿보다는 조금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앞쪽에 한 3분의 2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그 입천장 솔기라고 해서 페로테인 라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중앙에 입천장 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좀 몇 개의 그 주름이, 그래서 우리 그 혀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하드 팰럿에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팰럿 같은 경우는 뒤쪽에 한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뼈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횡문근 근육하고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경구개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요런 이제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이제 막고자 근육으로 이제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끝 중앙 부분에는 목젖, 네. 그래서 유블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하드 팰럿, 뒤쪽에는 소프트 팰럿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톤실, 양쪽에 목구멍 편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티스, 우리 이제 치아인데 이제 그 많으니까 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치아 하나면 티스, 치아들 많은 것들은 이제 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디시주얼스 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deciduous라는 게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것을 이제 그 deciduou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니 또는 탈락치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학년기 초반, 그래서 이제 한 1학년에서 3, 4학년 요때쯤 되면은 이제 새로 빠지면서 그 영구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니 같은 경우는 총 20개의 전니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앞니 8개에다가 송곳니 4개, 그리고 작은 어금니 8개가 있는데요. 이 전니 때는 큰 어금니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태어나고 7, 8개월 때부터 이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니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7살에서 한 12살 사이에 우리
이빨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빠져나오면서 영구치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구치 같은 경우는 퍼머넌트 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도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영구치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영구치 같은 경우는 총 개수가 32개입니다. 그래서 앞니 8개 똑같고 송곳니 4개 똑같고 작은 어금니 8개 똑같은데 큰 어금니 12개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렇게 양쪽으로 큰 어금니가 생기면서 총 32개의 치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저작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소화기관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한 치아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